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피노키오는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출신 작가 카렐로 콜로디가 처음에는 로마 지역 신문의 어린이난의 어린이난에 연재한 이야기입니다. 1881년부터 82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총 36회차가 연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 연재가 끝나고 결국 동화책으로 발간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피노키오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시작이냐면요. 이 이후로 피노키오는 여러 문화권에서 정말 여러 모습으로 변주가 되고 또 오마주가 되고 바뀌어요. 사실 지금 지구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원래 피노키오의 스토리는요. 원작의 정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작의 일단 피노키오가요.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피노키오는 개망난이에요. 정말 말은 안 듣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망난인데 사실 원작은 좀 유머러스하긴 하지만 냉혹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잔혹동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하는 귀뚜라미가 나와서 피노키오한테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망치를 집어 던져서 그 망치에 맞아 죽어요. 나중에 귀뚜라미가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피노키오한테 죽임을 당한 귀뚜라미의 영혼입니다. 뭐 그런 거죠. 피노키오는 감옥살이도 하고요. 뭔가 좀 동화라고 하기엔 현실적이고 냉혹한 내용들이 많긴 많습니다. 지금 피노키오의 밝은 이미지를 만든 것은요, 바로 1940년에 발표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피노키오는 진정한 용기를 증명하는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스토리였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사운드 트랙, OST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음악이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모티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도의 거의 첫 번째 시도라고 하죠. 자, 여러분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이 멜로디는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못 치지만 직접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거 신경 써서 못하겠다. 처음에 디즈니 처음 연주할 때 로고 나올 때 성 나올 때 나오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게 원래는 피노키오에 쓰였는데 거기서 귀뚜라미인 지미니 크리켓이요 피노키오한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곡인데 이게 멜로디가 좋다 보니까 디즈니가 로고 사용할 때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피노키오 원작에서는요 세계관이 좀 독특합니다. 나무 인형이 말을 해도요 아무도 안 놀라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요. 거짓말하면 또 코가 자라는 것도 이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요 거짓말하면은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과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해요. 다행히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는 거였지 다리가 짧아지는 거면 정말 걷지도 못하겠죠. 아마 피노키오를 책으로 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접했어도 아마 어린이용으로 축약된 버전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줄거리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말하는 나무 토막이었던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에서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제페토 할아버지가 끌고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또 오해를 사가지고요. 경찰에 연행이 되고요. 피노키오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자기의 나무다리도 태워먹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유치장에서 돌아온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 나무다리를 고쳐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된 피노키오는요. 학교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외투를 팔아서 사준 교과서를 가지고 등교를 하다가 인형극을 보기 위해 그 책을 팔아요. 인형극단에 그러다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겪는데 다행히 단장의 마음을 사가지고 오히려 금화 5잎을 얻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귀가를 합니다. 근데 여우와 고양이가 그 금화에 눈독을 들이고 결국 피노키오를 속여서 뺐거든요. 그 과정에서 피노키오는 또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파란머리 요정을 만나거든요. 마치 엄마와 같이 피노키오를 보호하게 되는데 요정의 집에서 피노키오는 학교도 다니고 우등생 생활을 해요. 너무 이제 성실히 하니까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기 바로 전날에 학교 친구인 램프 유익의 꼬임에 빠져서 환락의 섬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달 지내는 사이에 당나귀가 되어버리죠. 당나귀 고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바다로 도망친 피노키오는 결국 고래에게 먹히게 됩니다. 근데 그 고래 뱃속에는요 피노키오를 찾아 나섰다가 행방불명된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미 있었어요. 아쿠아맨이라는 DC에서 만든 아쿠아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피노키오 동화책도 나오고요.
또 이 고래에 대한 에피소드를 빌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고래 뱃속에서 무려 2년 동안 살고 있었던 제페토 할아버지를 끌고서 모시고서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을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신히 육지에 도착을 하는데 고래 뱃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쇠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무려 5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할아버지를 부양하게 되죠. 그런 피노키오의 정성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 피노키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노키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피노키오를 수용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알게 돼서인데요. 수용론이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관객이나 독자죠. 이런 사람들이 그 작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건 무슨 의미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평소에 늘 하는 얘기나 비슷한 거잖아요. 독자 해석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바로 피노키오가 수용론에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을 해요. 제페토에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만들어지자마자 갑자기 자기 혼자 살아서 뛰쳐나가가지고 막 멋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이 작품은 만들어지자마자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그게 이제 B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B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작가의 의도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작품을 상징하고요. 제페토가 바로 작가를 상징하게 되는데 피노키오는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마침내 고래 뱃속에서 작가와 다시 만나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어린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되는데요. 처음에 제페토가 만들었던 의도했던 그 완성된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론에서 바라보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피노키오에서 AI의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AI는 피노키오처럼 만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주제는 지금 우리 이야기의 방향성은 좀 벗어나니까요. 다음에 기회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용론으로 돌아오면요. 저는 사실 수용론적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작품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 되는 거 아닐까요? 가끔 갑자기 너무 문어체다. 아니겠습니까? 네. 가끔 오프상에서 지구인분을 만나면요. 읽은 척 책방 영상에는 댓글 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뭔가 아는 사람들이나 달지 잘 모르면 한마디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작품에 어떤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느껴지는 것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더 들고 또 다른 경험이 쌓이면 같은 작품을 읽어도요. 예전에 읽었던 그 느낌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도 참 좋잖아요. 그냥 자신이 느꼈던 것, 그것을 꾸미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그냥 소박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피노키오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피노키오와 달리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